네, 안녕하십니까. 아, 마라토너를 위한 한약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마라토너들 또는 러너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우리가 체력 증진으로 이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드려 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버트레이닝 증후군과 그것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어떤 한약 치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중심적으로 저희가 다뤄볼 처방은 보존익기탕과 쌍화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입니다. 말 그대로 오버트레이닝입니다. 레이스 이전에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 트레이닝이 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훈련 증후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오버트레이닝 증후군 바로 레이스 준비 중 이미 지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직 레이스를 해보지도 못했는데 신체 컨디션이 악화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레이스 준비를 하고 운동을 했던 목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은 왜 발생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은 원활한 레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너무도 필수적인 겁니다. 문제는 훈련을 했다는 것은 적절한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을 토대로 신체 기능의 증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신체 기능의 증진에 앞서 있어야 될 적절한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인체가 이 훈련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기능적 과정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힘들지만 이후에 체력이 더 좋아지고 이후에 다시 또 훈련을 하고 나면 조금 힘들지만 다시 체력이 더 좋아지는 이런 것을 이제 기능적 과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넘어가서 비기능적 과적응이 되게 되면 뭔가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후에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인체가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일단 기능적 과적응이나 비기능적 과적응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신체가 경고를 하고 있을 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기능적 과적응의 경우는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수일에서 수주 정도 훈련하고 나면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적절한 휴식 후에는 오히려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비기능적 과적응 상태가 되게 되면 위험 신호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집중력 저하나 수면 장애까지 올 수 있고 회복을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장기간의 휴식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빠졌다라고 하면 2개월 이상의 어떤 신체 기능의 장기적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우리 신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명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해보지도 못한 채 레이스를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나의 신체 기능이 망가져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발생 기전을 살짝 알아보면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추 피로 가설입니다. 자, 운동을 하고 나서 몸 안에서 트리토판 흡수와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자, 이 결과가 기분 장애와 극심한 피로, 그러니까 뇌가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뇌가 피로함을 느끼게 돼서 내가 원래 신체에서 이겨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뇌가 피로함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은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는 오히려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운동 전보다 훈련 전보다 더 약한 몸으로 변환모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 가설입니다. 신체 염증 반응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조직 손상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자, 조직 손상과 염증이 발생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나면 더 좋은 신체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신체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 해당 부분의 염증뿐 아니라 전신의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전신의 염증이
또 다시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특히 시상하부에 작용하게 되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한 질병 상태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뇌가 염증의 영향이든 또는 트립토판이나 세로토닌의 영향이든 그 피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국소적이었던 손상이 전신적인 염증 반응으로 이어져서 전신이 전체가 다 손상되어 가는 과정을 막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운동 전후에 적극적인 피로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피로를 넘어서서 최대한의 회복을 가져온 다음에 그 회복이 신체 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훈련하기 전부터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예방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의사인 저로서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처방을 제안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보준익기탕과 두 번째는 쌍화탕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 운동 후 피로 개선 플러스 운동 후 회복 촉진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았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 스펙트럼, 그러니까 기능적 과정응, 그 상황에서부터의 시작을 차단하는 겁니다. 훈련이 레이스 대비 신체 기능의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기능적 과정으로 이어지는 훈련으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훈련 전부터 활용해 볼 수 있는, 훈련 한 주 전부터 훈련 기간 중에 활용해 볼 수 있는 한약 처방으로는 보준익기탕과 쌍화탕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준익기탕은 평소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합한 처방입니다. 저희 한방에서는 근육량이 부족한 상황이 소화력이 약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부분 보시면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근육량도 많죠. 왜냐하면 담배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쌍으로 보는데요. 소화력이 약하고 근육량이 부족해도 좋고, 근육량이 부족하면서 최근에 소화력이 약해져 있다고 할 경우에도 보준익기탕 같은 처방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소화력도 좋고 근육량도 중간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을까요? 아니죠. 이런 분들도 문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쌍화탕 같은 처방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쌍화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웬 감기약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쌍화탕은 육체노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생긴 감기에 쓰던 처방입니다. 그럴 때 생긴 근육통 또는 그걸로 생긴 몸살 이런 증상에 쓰던 약이기 때문에 육체노동을 강하게 할 때 그 피로감을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처방으로서도 의의가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일괄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요. 특히 이 쌍화탕 같은 경우는 숙정이라는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소화력이 좋아 라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복용해보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겨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약을 쓰시면 좋겠고요. 하나 또 고려하실 점은 처방의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이 보준익기탕 같은 처방은 우리 X제가 보험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처방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고 각 처방의 적응증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일 먼저 보준익기탕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준익기탕은 배위론이라는 금원사대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금나라 원나라, 옛날에 역사책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우리나라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던 그런 나라들인데, 금나라 원나라, 금원 그 시대에 굉장히 중국은 전란이 많았습니다. 자, 그때 비위론이라는 책을 쓴 이동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비위론이라는 건 뭐냐면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짐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책입니다. 당시에 전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놓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마치 우리 현재 항생제 같은 그런 약재들을 주로 사용해서 우리가 감염 질환을 다뤄왔었는데,
전란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잘 못 먹고 지쳐 있다 보니까 그 처방들이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서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를 토대로 감염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제시됐던 것이 바로 이 비위론 속의 보존기탕이었거든요. 바로 이 보존기탕입니다. 이 보존기탕은 보중과 익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로 이 보중이라는 말은 체력 그리고 소화력입니다. 그리고 익기는 원기를 돋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창방된 이후로 폭넓게 체력 증강제로 사용되어 왔고요. 더군다나 그 단순 체력 증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염질환 또는 뭔가에 감염됐거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체력 저하 상태에 많이 쓰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술 후 또는 장기화병, 감염질환 예방으로 또는 욕창과 같은 피부에 생겨있는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치료하는데 다수의 보고들이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들과 임상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식약처는 원기가 없고 위장 기능이 취약해서 필요하기 쉬운 다음 증상에 쓸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허약 체질, 피로 권태, 병호세약, 식욕감퇴, 도환, 야간에 막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잘 때요. 그런 증상 대부분 체력이 약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보조기탕을 쓸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현재 다양한 제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X산제, 가루약입니다. 연주 X제, 우리 시럽 같은 약 있죠. 시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탕액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한의원에서는 X산제나 연주 X제를 보험약으로도 여러분들이 처방받아서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존기탕을 우리가 운동하기 전부터 복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부터는 보존기탕의 실제 근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보존기탕을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했을 때 젖산 내성과 회복률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한 대학의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15명의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보존기탕 복용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서 하루 3회 총 4주간 약을 복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존기탕을 복용하기 전후로 러닝머신에서 최대 운동 수행을 하게 한 후에 어떤 그 지표들을 확인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지표는 최대 운동 수행을 하게 한 다음에 운동하는 과정에서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한번 본 겁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보존기탕 군에서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용하지 않은 군은 향상되지 않았거든요. 자, 이것은 심폐혈관 능력과 유산소 지구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죠. 다음으로 젖산 역치 운동을 시켜봤습니다. 자, 젖산 역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젖산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젖산이라는 물질은 운동 후 피로감, 운동 후 근육통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운동 후 피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후 피로에서 빨리 회복이 될수록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에 빠질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 젖산이 쌓이기 시작하는 젖산 역치 운동을 시켰을 때 역시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보존기탕 군에서만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심폐혈관 능력이 좋아지고 유산소 지구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전후 젖산 관련 지표, 특히 운동 15분 후에 젖산 회복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운동 15분이 지나고 나서 젖산 회복률이 높다면 그만큼 젖산을 잘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 지표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보존기탕 군이 여기서도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한 젖산 회복률을 보입니다. 자, 이것은 운동 후 회복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몸이 보존기탕을 복용한 채로 운동 훈련을 했을 때 최대 산소 섭취량도 좋아지고 운동 후 젖산의 축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또 하나 소개드렸던 쌍화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쌍화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숙지향이라는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에게만 투약할 수 있는 약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복용했을 때 잘못하면 설사나 소화 관련 문제를 겪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쌍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쌍과 화라는 글자로 이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쌍은 기와 혈을 말하는 쌍입니다. 자, 기와 혈을 모두 조화롭게 풀어서 피로감을 개선한다라는 효능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처방명입니다. 이 처방은 태평해밀 화재국방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원 시대에 나온 보존육기탕보다 더 역사가 오래된 처방입니다. 태평해밀 화재국방은 송대, 우리 송나라, 고려시대 송나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네, 송나라 때 나온 책입니다. 중국 국가에서 발간한 처방집인데 여기에 쌍화탕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쌍화탕은 그래서 이후에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제, 지금은 감기약도를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나 만성피로증후군, 육체 과로 후의 근육통, 감기 회복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효능들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허약체질, 피로회복, 그리고 과로, 그리고 자한, 앞서는 도한이었는데 이건 그냥 삐질삐질 자기 전에도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병중병후, 병이 오래 가고 있어서 체력이 약해져 있을 때, 또는 병이 끝났지만 아직 체력 회복이 다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쌍화탕에 대해서도 한번 효과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연구와 비슷하게 이 연구에서도 체육 특기자를 대상으로 쌍화탕을 하루 3회 20일간 복용하게 한 다음에 쌍화탕 투여 전후에 러닝머신에서 최대 운동 수행 후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쉽게도 대조군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쌍화탕을 복용하고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최대 운동을 시켜봤더니 최대 산소 섭취량이 10일 뒤, 20일 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시도 심폐혈관 능력과 유산소 지구력 향상을 의미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젖산 역치 운동이라는 수준까지 운동을 시켜보고 이 역시도 10일 뒤, 20일 뒤의 수치를 보았더니 일관적으로 쌍화탕을 복용한 후에는 점차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보존육기탕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는 증가하지 않았었는데 쌍화탕을 복용한 군에서는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운동 전후 젖산 관련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도 15분 후 젖산 회복률을 보았는데요. 점차 30%대였던 젖산 회복률이 45%까지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쌍화탕을 복용했을 때에도 우리가 젖산 축적을 줄일 수 있고 젖산 축적되더라도 이것을 잘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몸이 회복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운동 후 피로 그리고 우울감 또는 운동 후 염증을 잘 억제해서 잘 회복되고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체 기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을 제가 오늘 2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존육기탕과 쌍화탕입니다. 유형을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육기탕 유형, 그리고 쌍화탕 유형이 있겠습니다. 보존육기탕 유형은 소화력이 약하고 근육량은 적지만 런닝을 해보고 싶은 분, 하지만 쌍화탕군은 튼튼한 체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방심할 수 없죠. 우리 러닝이라는 거는 극한에 도전하는 운동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체격의 소화력이 좋은 러너에게 추천을 드리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 효능은 소화력을 증강하느냐 또는 그냥 근육통을 완화하느냐이지만 기본적으로 약한 소화기 적은 근육량이라면 보존육기탕, 그리고 튼튼한 소화기 튼튼한 근육량이라면 쌍화탕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레이스 준비는 그래서 보존육기탕과 쌍화탕과 함께 하면 좋다라는 걸 오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꼭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소화력이 약하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한의사에게 한번 검증받는 것이 훨씬 몸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